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등학교 교육학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저번 시간에 한 거 잠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교재를 먼저 만들거나 어떤 수업을 할 때 앞서서 처음 말하는 부분, 그죠? 처음에 나오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죠? 일종의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커리큘럼이라 한다고 말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교재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할 텐데요. 자, 11차 시에 걸쳐서 하는 것 중 처음으로 바로 교육의 목적과 기능, 이번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하셔야 될 것은 바로 교육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자,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한번 정해봅시다. 첫 번째, 교육의 목적을 파악한다. 그죠? 자, 교육과 훈련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말할 수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 특히 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여러 자료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내용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교육이라고 그러면, 그죠?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육을 받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학교에 훈련 받으러 갑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학교에 우리 교육 받으러 갑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그죠? 자,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한테요. 엄마, 나 학교 가서 훈련 받고 올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뭡니까? 우리 정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만큼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죠? 자, 교육과 훈련이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먼저 교육과 훈련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교육과 훈련은 이렇게 편말을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자, 교육과 훈련. 자, 어느 것이 더 우리가 어떤 심도 깊은 내용을 배운다고 합시다. 이때 이 배운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차이점이 나오네요. 교육이라는 것은 심오한 가치, 지향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뜻이 되겠죠. 반면에 훈련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1차 함수를 배운다고 합시다. 그죠? 아니 1차 함수를 배우는 것이 가치 지향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본능적으로 자, 답부터 우선 말씀해 드리면 1차 함수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수학적인 지식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하고의 수와 관련되어 있는 산수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계산적인 문제에서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차 함수를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그죠? 자, 1차 함수. 1차 함수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뭐도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건축의 토대가 바로 1차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이라는 우리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밑바탕이 되는 지식은 1차 함수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지식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가치 지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삶의 질 향상. 자, 근데 훈련은 약간 그거와는 그죠?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다른 의미로 훈련은 반복적인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반복적인 일이라고요. 자,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반복적인 일과 특수 부위를 단련시킨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래요. 훈련이라는 건. 그래서 훈련이란 인간의 특수 부위를 단련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하지만 이렇게 교육과 훈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공통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바로 자, 이게 공통점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죠. 자, 어떠한 공통점을 가냐면 그죠? 자, 전문가 우리가 이것을 누가 말하면 교수자 그러는 알고 있는 사람 자, 초급자 그다음에 학생 모르는 사람 자,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지식 혹은 내용을 혹은 이것도 문화라고도 합니다. 문화를 전수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공통점이라고요? 훈련과 교육에 있어서의 공통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바가 뭐가 있냐면 바로 교육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교육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의 구성 요소는요. 교육의 구성 요소라는 것은 바로 처음에 교수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과 또는 교육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온라인 수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저는 와이파이도 있어야 됩니다. 또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견타당합니다. 일견타당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A가 생각하는 뭡니까? 교육의 개념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B가 생각하는 교육의 개념이 있어요. 또 C가 생각하는 교육의 개념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죠? 그 다음에 D가 생각하는 교육의 개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F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건 이렇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바가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이 공통점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얻어낼 수 있는 교육의 구성 요소는 바로 이렇게 세 가지더라라고 우리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세 가지 꼭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교사가 있어야 되고 학생이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 교육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좋아요. 자, 그렇다면 어, 그렇다면 진정한 이러한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좀 하나 더 해봅시다. 오늘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좀 알으셔야 됩니다. 소크라테스요. 그리고 교육 관련 도서 읽기가 학습 목표에 좀 추가해 봅시다. 자, 교육의 목적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 그 사회문화 시간대라든지 그런 시간에 배워봤을 겁니다. 또 사회문화 시간이라든지요, 뭐 윤리라든지 도덕 이런 시간대 교육에 대해서 아마 배워봤을 겁니다. 우리가 교육의 목적을 나눌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건 서로 상하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하나는 내재적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외재적 목적이 있어요. 자, 물론 상하 관계가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좀 더 고귀하고 심오한 목적은 내재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어떤 학생이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왜 공부해요? 라는 봅시다. 이거하고 같은 것이 왜 공부할까에 대한 질문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한번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 댓글에 달아주세요. 공부는 왜 합니까? 공부는 왜 하죠? 그죠?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자, 얘기합니다. 공부는 왜 할까요? 그죠? 돈 많이 벌라고요. 또는 좋은 사람 만나려고요. 그죠? 또는요, 사기 안 당하려고요. 자, 기타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교육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보고 있는 거죠? 교육을 도구로 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고 좋은 사람 만나는 거고 사기 안 맞으려는 것이다. 그죠? 뭐 여기에 명예도 들어갑니다. 명예도. 여기도 우리가 명예 이렇게 넣어볼까요? 명예.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외재적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뭐가 그래요. 교육이 도구가 되는 거죠. 도구. 이걸 추구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인 거죠. 수단.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때 외재적 목적으로서의 교육은 자, 수단성을 강조해주고 있더라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내재적 목적이라는 것은 공부 그 자체에 뭐가 되는 거죠? 공부 또는 또는 지식 그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뭐 즐거움일 수도 있고요, 보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열정을 가지고 행하는 행위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자, 공부, 지식 그 자체,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그 자체죠. 그죠? 자, 여기 보면 도구와 그 자체라는 말에서 우리는 교육을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 그 자체가 즐거울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없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영어를 가르칠 때 보면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모르는 문제를 풀었어요. 그때 그 희열, 즐거움, 이것은 공부를 했을 때만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죠. 자, 이것은 내재적 목적으로서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란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더라. 자,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으로 나눠볼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교육의 기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교육의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분 왜 교육을 받습니까? 요 말인 거죠. 그죠? 자, 왜 공부할까와 달리 그죠? 왜 교육을
받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목적과 그죠? 이렇게 목적과 기능은 약간 비슷합니다. 짝꿍처럼 갑니다. 그죠? 자, 시험 점수를 잘 받아야 돼요 라는 건 외제적 목적이고요. 그때의 교육적 기능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식을 알게 됨으로써 문제 해결력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그죠? 자, 그러면 내재적 목적으로서의 교육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아, 공부 그 자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공부의 기능은 바로 자기 수양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교육의 기능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자신의 수양이더라. 그죠? 또는 지식의 습득이더라. 자,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달리 말해서 사회화가 되는 것이더라 라는 뜻이 되겠죠. 사회화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 인간을 우리가 뭘로 만들어주더라? 사회 속에서 규칙을 갖게 되어지는 그죠? 제도화되고 규범화를 갖춘 교양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교육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다시 여기서 제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의 목적에 따라 교육의 기능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뭐더라? 바로 사회화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과 이 사람이라는 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인간은요, 약간의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그죠? 제도, 규범,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약간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제도와 규범을 갖춘 교양인으로 되기 위해서 뭡니까?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재로 돌아와서 교육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이 여러분들 15페이지일 수 있네요. 그죠? 자,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나타내는 용어로 교육 이념, 교육 목적, 교육 목표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구별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잠깐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목적과 목표요. 그래요. 목적과 목표는요, 영어로 말하자면 goal, aim, objectives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같은 듯 달라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이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쭉 읽어보면서 교육 목표와 목적, 교육 이념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교육 이념이랑 그죠? 교육 이념이랑 교육을 통하여 달성하자는 궁극적인 것으로 자, 교육의 전반적인 과정과 여건을 규제하는 가장 포괄적인 가치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뭐로 보고 있냐면 홍익인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죠? 홍익인간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함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우리 그 교육 과정의 교육 이념은요.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이에요. 자, 민주주의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민주주의가 있겠죠. 자, 교육 목적은 교육 이념에 근거하여 설정된 것으로, 그죠? 교육 이념에 설정된
이념에 근거하여 설정된 것으로 교육이 실현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추상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장기간에 걸쳐 실현되어야 하는 질적인 개념이다 라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는 일반적으로 말해 교육을 왜 하느냐에 대한 질문, 교육을 왜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과 같은 거, 인격 완성, 자아 실현, 건전한 사회 건설 등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특히 교육 목적은 교육 과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 행위와 의미를 가치 있게 인식하며 교육 잠깐만요. 자, 결과죠.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교육 목표는 교육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단기간에 걸쳐할 수 있도록 양적 개념으로 진술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단위의 교육 활동이 끝났을 때 학생들에게 최종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의 답이고 진화론의 미적분 공식 등과 같은 표현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렵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자, 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교재에 이미 나와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교육 이념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가 예를 들었죠? 홍익 인간을 뭐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표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교육 목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목표가 나오죠. 잠깐만요. 여기서 좀 나눠봅시다. 자, 교육 이념이란 것은 광범위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교육 이념이라는 것은 가장 포괄적인 가치 기준이라는 뜻이 있죠. 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을 여는, 그죠? 가장 광범위한 가치더라라는 거예요. 자, 교육 목적이라는 것은 교육 이념 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교육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 질적이면서도 장기적인 가치를 이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자, 장기적인 걸쳐서 질적인 개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반면에 교육 목표라는 것은 여러분들 양적이면서도 단기적인 개념이더라 라는 거예요. 다르죠? 다릅니다. 하면 질적과 장기적인 개념으로서의 교육 목적은 예를 들자면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 교육 과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 행위의 의미와 가치 인식하며 이런 것들의 기능을 가지는데 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교육 목적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홍익인간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아래에 인격의 완성, 자아의 실현, 건전한 사회를 건설한 것이다. 그러면 이게 가장 상위 개념, 그 다음에 상위 개념, 그 다음에 이것이 하위 개념이죠. 교육 목표는 그렇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진화론의 이해, 미적분의 해결,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봅시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주셔야 돼요. 이걸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 자, 맨 처음에 이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이 나오고 목표가 나오죠. 여러분 이거 우스갯소리일 수 있는데요. 그죠?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이게 지읒이 들어가죠. 지읒이. 이렇게 지읒이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도 지읒이 들어가네요. 오케이. 자, 여기도 지읒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외우면 조금 편안합니다. 그죠? 그죠? 좀 편합니다. 목적, 질적, 장기적.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어떠한 교육에 대한 이념이 있습니다. 이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떠한 방안들을 마련해내요. 이 방안들을 추구하기 위한 또 세부적인 자그마한 또 다른 방안들을 마련해냅니다. 자, 이런 작은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육 목표라고 그러고요. 좀 큰 것들을 우리는 교육 목적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런 것들을 교육 목적이 이루고자 하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을 교육 이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지워보죠. 자, 홍익인간을 우리나라에서는 홍익인간이 교육 이념이더라.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으로서 인격의 완성, 자아 실현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건전한 사회도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 중에 인격 완성을 위해서 진화론도 이해해야 되고, 진화론도 이해해야 되고, 또는 여러 사상가들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는 인사를 잘하는 법도 알아야 될 것이고, 예절도 배워야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은 단기적인 거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장기적인 인격 완성을 하는 거죠. 인격 완성을요. 이 인격 완성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홍익 인간이 되는 겁니다. 홍익 인간이요. 자, 그렇다면 이게 국가 교육 과정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국가 교육 과정에도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다른 그 교육 과정에도 한번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그냥 찾아온 건데요. 자, 좋습니다. 교육의 목적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는 그 학습 자료들은 그죠? 교육의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데 인용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복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교육 이념, 그 다음에 교육 목적, 그 다음에 교육 목표. 그죠? 자, 이 대학에서 다시 여러분 봅시다. 이 대학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 중에 교육 이념이 가장 뭡니까? 포괄적인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교육 목적, 그 다음에 교육 목표가 아주 세부적인 추구해야 될 어떤 개념체인데요. 여기서는 봅시다. 진리, 평화, 창조의 견학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세계 발전에 공헌하더라. 국가와 세계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자주적, 국제적, 독창적인 지식인을 양성해야 되고, 이러한 자주적, 독창적인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제 교양의 육성과 글로벌 리더 육성과 앞서가는 전문인 육성을 해야 하더라. 그렇다면 국제 교양인 육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전문인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는 자, 한번 요걸 한번 들어보죠. 자,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전통 한의학의 현대화, 세계화를 추구하는 뭐 땡땡대학교 한의과대학, 이름 지어야 돼. 땡땡대학교 한의과대학. 그러니까 한의과에서의 교육 이것이 뭡니까? 비전 이념이에요. 이념, 교육 이념. 교육 이념의 교육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전통을 발전시키는다. 또는 임상의 재능인 한의사, 사회에 공헌하는 뭐 한의사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죠. 교육 이념, 목적, 목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더 알고 할 게 있습니다. 그죠? 교육의 교육 목적의 기능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교육의 목적이 나오고요. 여기는 교육의 기능이에요. 교육 목적의 기능은 다른 말입니다. 교육의 목적과. 그죠? 자, 그렇다면 교육 목적의 기능은 뭐가 될까요? 이게 방향 설정이 되겠죠. 또 평가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뭐냐면 내가 이 교육을 함으로써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교육 목적 울타리를 형성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내가 여기로 가야 돼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이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습니다. 요것 중에 이 교육 목적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요만큼 왔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평가를. 그죠? 좋아요. 자, 그래서 교육 목적의 기능은 뭐더라? 방향 설정과 평가의 척도더라. 여러분 교재에서도 역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육 목표는 목적을 보다 여기 봅시다. 자, 교육 과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 행위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며 교육 결과의 평가 기능을 가지더라. 여기 하나 더 합시다. 교육 행위의 의미 인식하더라 라는 것 이렇게 알아둡시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 목적 또는 기능,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육 이념, 목적, 목표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과제를 주어줍니다. 그죠? 과제. 자, 지금 10분 동안, 우리 한 15분 동안, 그죠? 과제입니다. 과제. 자, 과제. 15분 동안, 그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육 이념, 교육 목적, 교육 목표를 예를 들어 기술하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봅시다. 저 같으면 이렇게도 하겠네요. 수학교육과를 가고 싶은 애들은 계산을 잘하는 인간의 추구. 교육 목적은 뭡니까? 자, 교육 목적이라는 것은 수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목표라는 것은 뭡니까? 1차 함수를 안다. 1차 함수를 알면 수의 개념 알게 되고 그러면서 계산을 잘하는 인간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자, 이거 하셔가지고 지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해서 댓글로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셔야 합니다. 그죠? 오케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댓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생활 기록부의 과특과 세특을 써주게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서로 댓글을 보고, 그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동료 평가의 기능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한 학생과 안 한 학생들을 구별하기 때문에 댓글의 내용이 생기부 자료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수업 내용을 잘 듣고 과제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탁.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당초 알려드린 교육 목적,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훈련과 교육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해봤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왜 교육이 중요할까요? 라는 뜻이에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죠?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왜 교육이 중요할까? 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중요할까? 그죠? 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중요할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중요할까? 자, 이렇게 한번 더 보자. 특히 교육이 중요할까? 자, 여러분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천연자원이라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쭉쭉쭉쭉 나오죠? 그죠?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천연자원이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죠? 자, 우리나라는 없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없어요,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조금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뭐 석유, 뭐 가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북극에서도 역시 보겠습니다. 자,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여기요. 보세요. 러시아 영유권 주장도 하고 캐나다 영유권 주장도 하지 미국 뭐 러시아 캐나다 없죠. 북극에도 없습니다. 북극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참 문제죠.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있냐? 다이아몬드는 자, 석유래도 없으면 이제 다이아몬드래도 있어야죠. 아이고, 봅시다. 자,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가 가장 많은 다음에 콩고가 있고 보츠나와 오셀리아, 앙골라, 사우스 아프리카 하지만 우리나라는 없죠.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다이아몬드도 없죠. 다이아몬드는 보통 이제 아프리카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죠? 네. 북극의 영토 개발도 못하고 있고 그죠? 자, 다이아몬드도 없고 석유라든지 석탄 이런 것들도 없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얼마만큼 자원을 쓸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가채 자원이랍니다. 그걸 가채 자원. 그죠? 자, 남아있는 자원, 이게 보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 에너지 현황과 원자력 발전. 에너지는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그렇습니까? 자, 우리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자, 석유와 석탄, 그죠? 석유와 석탄 되게 많이 쓰이죠. 많이 쓰고 에너지도 요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자, 물론 이게 조금 97년도까지긴 하지만 지금은 더 쓰겠죠. 이렇게 쭉쭉 갔습니다. 이렇게.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자원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들은 어떻더라?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석유가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석탄, 원자력, LNG요. 좋아요. 우리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끽해야지. 그러면 우리나라에 좀 분포되어 있는 자원은 뭐가 있냐? 그래도 좀 찾아본다면 뭐 철광석 그 정도가 좀 있는 거죠. 그 정도가요. 자, 좋습니다. 찾아보시면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원자력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천연자원을 대신해서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요 현상을 봅시다. 현상을. 우리는 어떻더라? 그죠? 천연 자원이 부족하더라 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어떻게 하더라? 그죠? 천연 자원. 여기서 천연 자원 뭐 했습니까? 뭐 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요. 천연 자원의 뭡니까? 소비량이 증가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의 국가 경쟁력은 이란 뜻이죠. 자원이 많아서 잘 된 나라가 뭐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요. 그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일단 논문을 좀 취약해 놓은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봅시다. 자, 여러분 보십니까? 조금만 줄여볼까요? 자,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이 그로스 레이트라는 거 뭡니까? 그로스 레이트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 경제 성장을 0단계에서부터 아주 개발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잘 개발되어 있는 6단계까지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는 뭡니까? 시험 점수죠. 시험 점수. 그죠? 교육을 받으면 시험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교육을 받아도 멍청하다. 0단계에서, 아이고, 이게 말이 미안하네요. 자,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0에서부터 쭉 해서 만점이 3점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피사 점수를 분석합니다. 피사 점수요. 피사. 그죠? 피사 점수를. 그랬더니 평균은 1일 때 0.5, 국가 수준이 2일 때는 1이 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비례식으로 쭉 마련해놨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찾으셨나요? 우리나라? 자, Republic of Korea 이렇게 있죠.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 교육을 많이 받았고요. 교육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성장률이 좋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뭡니까? 이 수치에 그죠? 비례식에 부합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요거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해볼까요? 자, 좀 지워보죠. 자, 여러분 여기 봅시다. 여기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그죠? 동남 아시아죠, 아시아.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뭐 타이완, 뭐 홍콩, 뭐 대만, 차이나, 말레이시아, 리퍼블릭 코리아. 아시아에서도 조금 잘 나가는 아시아 국가들이죠. 그죠? 잘 나가는데요. 뭐 일본도 이렇게 있네요. 일본은 조금 좀 달리합시다. 잃어버린 10년 때문에 조금 통계에서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봅시다. 여기요. 뭐 필리핀은 못 사는 나라니까 둘째 치고요. 그죠? 자, 파나마, 아르헨티나, 다음에 콜롬비아, 칠레, 파라과이, 여기는 뭡니까? 중남미죠. 여기는 조금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요. 여기는 국가 경쟁력이 높죠. 아하,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테스트 스코어가 바로 이 경제 성장률을 잘 설명해주고 있구나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테스트 스코어는 뭡니까, 여러분들? 좀 지워보죠. 테스트 스코어는 뭐죠? 그 사람들의 똑똑함이죠. 똑똑함. 다시 말하자면 똑똑할수록 이게 똑똑할수록 경제 성장이 잘 되더라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더라? 다시 여기 봅시다. 똑똑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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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
경제력이 높아진다라는 뜻이죠. 똑똑할수록이죠. 똑똑할수록 붙입시다. 그죠? 자,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만큼 똑똑하냐 쭉 보겠습니다. 130개국 중에서 잠깐만요. 좀 확대해 드릴게요. 잘 보이십니까? 자, 130개국 중에 인적 자원 능력, 인적 자원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똑똑하냐라는 건데요. 전체 인적 자원 지수는 27이에요. 야, 근데 여러분 봅시다. 자, 문의 산술 능력, 읽고 쓰면서 셈할 수 있는 능력은 1이더라라는 뜻이죠. 자, 고등교육률, 여기 고등교육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고등교육률이라는 것은 저기 대학입니다. 대학 가는 거요. 대학 가는 겁니다. 대학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2위로 많이 가네요. 우와,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노동률은 어떻게 되냐? 대학은 졸업했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안타깝죠. 거의 꼴찌죠. 130개 중에서 120이니까. 자, 그런데 남녀 성 고용 차별은 어떻게 되냐? 85다. 그래도 하위권이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둬봅시다. 우리는 뭡니까? 이제 교육을 아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육을 1, 2위를 나타내고 있죠. 여기 보시면 1, 2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육을 아주 열심히 하는 국가예요. 자, 이제 또 쉬워서.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답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교육으로 인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더라라는 뜻이 되겠죠. 즉, 이것을 우리가 다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죠? 교육만이 살 길이다라는 뜻이죠. 그죠? 우리의 배고픔을 없게 해주는 게 교육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죠.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처음에 말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교육이 중요한 이유 뭐더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뜻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자면 교육의 목적에서 보면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이 어디에 속한다고 했습니까? 외재적 목적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외재적 목적으로요. 외재적 목적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면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고 있으면 그것이 곧 뭐를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애국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애국을 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배워서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 될 것입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자,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소크라테스입니다. 라는 뜻이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우선 소크라테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윤리와 사상의 과목을 배우는 학생들은요. 이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EBS에 나오는 수능 특강에 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잠깐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자, 소크라테스를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 준법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자, 우리는 그에 앞서서 교육적 측면으로만 소크라테스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지요. 자, 핵심부터 말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삼파수를 굉장하게 강조하셨던 분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묻고 답하면서 스스로 지식을 형성해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좀 알아두시겠는데요. 우리가 교육학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영어로 이때 education이 있습니다. 이때 이 education에서의 education의 e가요.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뭐를 do? 이 do가 내적인 거예요.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능, 지식,
뭐 능력을 밖으로 표출해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교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육이다 라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속에 있는 걸, 그죠? 이렇게 안에 숨겨 있는 걸 밖으로 탁 끄집어내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더라? 묻고 답하는, 아이고 왜 이렇게 나오냐? 묻고 답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재로 돌아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 여러분들 과제라고 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 기원전 470년경에서 399년 5월 7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 기원전 469년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나 일생을 철학의 재문제에 관한 토론으로 일관된 서양 철학의 위대한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뜻이죠. 결국에는 71세의 나이로 사형을 마셔 사형을 당하는데, 우리가 공자, 예수, 석가와 함께 4대 성인으로 불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예수와 석가는 잘 알고 성인으로 알고 있는데, 공자하고 소크라테스는 성인으로 잘 모르더라고요. 그죠? 소크라테스는 자, 전 세계 4대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굉장히 유명하시고, 그죠?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대한 영향 속에서 교육적인 측면만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봅시다. 자, 플라톤이 누구냐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그죠? 자, 소크라테스는 처음에는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 조각을 하다가 뭐 철학, 기학, 천문학 등을 배웠고, 그리고 중장보병에 편입되어서 우리나라로 군대도 갔다 온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삶이 쭉쭉쭉 나오는데요. 도덕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는 전반적으로 아테네 민주주의가 부패했던 시기였고, 이로 인해 개인 윤리 타락이 극심한 시대였다. 그는 열학 등을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파악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는 원인을 뭐라고 봤냐면, 악행의 원인을 소크라테스는 무지에서 일어난다라는 뜻이죠. 모르니까 우리는 죄를 범한다라는 뜻이에요. 알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우리 그렇습니다. 잘못을 해서 교무실에 불려온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알고 있는 거죠. 뭘 알고 있습니까? 그 학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아는 사람 입장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점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이 잘못했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시요. 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 예로서 들어보겠습니다. 그죠?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 교무실에서 선생님에게 훈계를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몰랐어요. 잘못했습니다. 자, 요거죠. 몰랐으니까 뭐라는 겁니까? 그죠? 잘못을 저지른 거죠.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봤습니다. 알고 있으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자, 따라서 그에 의하면 덕은 이성적 사고에 기초한다고 생각했다라는 뜻이죠. 바로 그래서 여기에서 무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덕이라는 것은 바로 이성이라는 거죠. 이성. 이게 바로 다시 말하면 알미예요. 알. 그죠? 알고 있으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니까 덕행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덕행을. 그렇게 해서 덕의 확대는 사회를
더 이성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점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또 이런 것이 나온 것이 뭐가 있냐면 참고로 know yourself. 네 자신 알라라고 나온 거죠. 이때 네 자신 알라는 것이요. 자신의 무지함을 알았을 때 그 전부터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잘못을 해소할 수 있는, 잘못을 이제 치유할 수 있는 시작 단계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봅시다. 삼파수를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사는요, 많이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 물어봐야 돼요. 다시요. 자, 참고로 교사는 잘 묻고 또 많이 물어봐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답니다.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거 봅시다. 자, 그는 구두 언어로 지의 매개체인 정신을 다른 상대방에게 전하는 유일한 운송 수단으로 무엇으로 봤다? 자, 구두 언어예요. 말로써 말.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구두 언어는 현대의 관점에서 말하는 단순한 규칙적인 음파의 개념이 아닌 발화자의 사유 자체를 어떠한 오류도 없이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듣는 이의 사유 영향을 주는 절대적인 규칙으로 보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야, 논리적으로 잘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말을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이죠. 그는 다양한 사람들과 토론했는데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 즉각적인 답을 주는 것보다 거꾸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선호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거꾸로 질문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어보는 사람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라는 것들을 파악해내 가는 것. 그게 바로 알매 변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자, 좋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참고로 그죠? 교육학에 있어서 굉장하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는 묻고 답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자, 잘못을 저지르는 이유는 몰라서 그렇다는 것. 여러분이 교사가 됐을 때 그래서 물론 나중에 가면 자 플라톤 이어서 그죠? 플라톤은 뭐 이 사람도 대단하신 분이죠. 그죠? 플라톤은 이제 플라톤에서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에 이르게 되죠. 그죠? 자, 플라톤이라는 것은 무지라는 것은요. 그죠? 이원론을 우리가 중시했죠. 이원론.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동굴 속에 있는 그림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이상향을 도달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귀납법이에요. 귀납법. 자, 그런 것들은 차츰차츰 얘기해 주시고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론을 얘기하면서 중용을 또 얘기하게 되죠. 그죠? 자, 이러한 대문호들, 그죠? 또는 이러한 성인들이 바로 이 소크라테스로부터 이어져 왔더라. 근데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셔야 되는 두 가지는 바로 이 삼파술 묻고 답하는 거, 또 하나는 그죠? 자, 악행의 원인. 그죠? 여러분 친구들이 간혹 잘못된 것들을 저지르면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너는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일인지 몰라서 그렇게
행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말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크라테스까지 알아봤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육 관련 도서 읽기예요. 그죠? 교육 관련 도서 읽기. 여러분들하고 이제 교육 관련 도서 읽기를 해야 되는데요. 교재, 이 교재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선 89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89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 교재가 우리가 이론을 배우는 부분과 그 이론에서 중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사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워크북 형식으로 조금 두 번째 파트를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잘 안 바뀌는데요. 잠깐만요. 자, 영어 교육과 관련되어진 그 교재를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비평을 글쓰기였네요. 그리고 자, 지금 여기 책에는 안 나오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봅시다. 교육 도서를 읽고 교육 관련 주제의 도서를 읽고 그죠? 독후감을 써오기가 이번 시간에 마지막 숙제입니다. 그죠? 자, 우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수업 시간에 모여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상황인지라 이렇게 조금 대체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과제를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자, 교육 이념, 목적, 목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그러한 여러분이 어떤 교육자로서 그죠? 생각하는 교육 사례를 교육 이념, 목적, 목표로 해서 한번 작성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학 관련 주제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써오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요. 자, 우리가 알파스쿨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굳이 여러분들 이거 아니래도 알파스쿨 책에는 그죠? 여러 주제가 소주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세 개를 읽고 공통점을 말하기가 독후감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알파스쿨은 어디 있냐? 여러분 그 학교에 하나씩 다 있는 걸로 도서관에 보면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둔산여고라든지 충남고등학교라든지요. 전민고등학교 여기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죠? 알파스쿨 좀 느리네요. 자,
굳이 이 책이 아니라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우선 ES24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왜 때냐면요, 그죠? 여러분들의 과목별 독서 기록에 뭡니까? 기록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 기록장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이 그나마 조금 괜찮지 않나, 양서원에서 나왔던.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른 책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독후감을 써오거나 아니면 알파스쿨을 읽고 세계 주제를 골라서 공통점을 말해오는 걸로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큰 주제로서 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다루고자 했습니다. 학습 목표에는 교육의 목적을 파악해 보는 거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교육 이념, 교육 목표를 아마 개념 정리를 했죠. 또 한편으로 교육과 훈련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다입니다. 반복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건 훈련이라고 했었죠. 반면에 자, 가치 지향적이면서 인간을 사람으로 만드는 거 우리가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구성 요소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중요한 점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요,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당연하죠. 천연 자원이 없는데 인적 자원이라도 풍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국가 경쟁력이 뭡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교육자 중에서 가장 옛날, 그러니까 거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소크라테스를 첫 시간에 인물 탐구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과제로 두 가지를 내줬죠. 하나는 교육 관련 도서 읽는 거와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육 이념, 목적, 목표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그죠? 좋아요. 자, 교육 이념, 목적, 목표는요,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과제 1. 이건 수업 시간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숙제로 다음 시간까지, 그죠? 다음 시간까지 이것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은 선생님 이메일은 이렇게 있네요. 좋아요. 이 이메일 안 보내시면 나중에 출결 사항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시간 조금 복잡했을 겁니다. 개념 정리 잘 하시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